안녕하십니까. 6월 7일 북민전TV 최종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800만 불이 자금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김정은이 핵물질 생산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과 지난달 발사한 미사일은 한국 내 목표물들을 겨냥한 실험 발사로 밝혀졌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 한마디로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우라늄 농축 공장의 냉각 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액화질소라는 게 필요한데, 이 액화질소를 운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레일러가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이겁니다. 북한이 움직임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유명한 매체죠. 이 38노스는 북한 영변 핵시설이 우라늄 농축 공장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위성사진으로 들여다본 결과 핵물질 생산이 대표적 시설인 영변 공장에 트레일러 차량으로 추정되는 흰색 물체가 액화질소 운반용 트레일러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성사진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액화질소라는 것은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냉각 장치 가동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운반용 트레일러라면 액화질소를 주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드나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영변 핵시설에서 농축 우라늄이 계속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우리 국정원도 지난 3월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유 설비처럼 장치 산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65일 동안 멈추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는 뭐긴 뭐겠습니까? 영변은 물론이고 또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강선 역시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거예요. 액화질소를 냉각장치에 주입한다는 것은 곧 오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를 돌리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사화학 실험도 진행하겠다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걸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핵물질을 생산하며 핵능력을 강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러 이를 노출시켜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비핵화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다 라는데, 김정은은 처음부터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김정은은 처음부터 문재인과 대화를 할 때도, 트럼프와 대화를 할 때도 핵을 포기할 생각으로 대화를 한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두 차례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입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 내 목표를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핵미사일 전문가로서 어제 지난달 4일 북한 원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발사 때의 위성 영상을 분석한 뒤 해당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이 말에 의하면 이날 공개한 K-단거리 탄도미사일 초기 분석 보고서에서 KN-23의 지름을 0.95m, 길이는 7.5m로 각각 추정했습니다. 그럼 KN-23이라는 것은 뭐냐? 이는 북한의 미사일 용어가 아닌 지난해 2월 8일 북한 인민군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이번 미사일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때 미국의 정보당국이 부여한 코드명칭이다 그겁니다. KN은 북한 코리아 노스 코리아를 뜻하는 의미이며, 숫자 23은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이 23번째 신형 미사일이라는 의미다 그겁니다. 이 루이스 소장의 말에 의하면 이 미사일은 500kg 무게의 탄두를 싣고 최대 45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평택의 미군 기지를 포함한 남한 대부분의 목표에
재래식 또는 핵 탑재물을 보내기에 충분한 발사체다 그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미사일 발사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합참도 지난달 9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420km까지 비행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또 일반적으로 500km의 탑재량이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2017년도에 500km 미만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일각에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겉모습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와 비슷하여 러시아에서 수입한 것 아니냐 하는 추측도 내놓았지만, 북한 고유의 디자인은 물론이고 이미 2017년도 10월 한경남도 함흥에서 이 NK-23은 고체 연료 엔진 실험을 마쳤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북한은 앞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주장하지만 지금도 주민들이 식량이나 국가 경제 발전이 아닌 미사일 생산과 실험에 돈을 탕진하고 있다 그거예요. 루이스 소장도 NK-23과 러시아 이스칸데르는 꼬리 날개와 조종장치가 서로 달렸다고 말했어요. 그럼 북한이 자체로 생산했다 이겁니다. 결국 북한 당국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니란 생각과 달리 변할 마음조차 없는 김정은에게 대북 지원은 또 다른 미사일과 핵실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